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노트북은 갤럭시 북5 프로 360입니다. 16인치급의 투인원 컨버터블 360도 회전하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태블릿과 노트북을 넘나드는 새로운 제품이죠. 일단 구성품을 보면요. 갤럭시 북5 프로 360 본체, 그 다음에 S펜 하나, 그 다음에 65W USB-C 타입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편리하고요. 기존에 갖고 계신 65W 충전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전격인지 확인하셔야죠.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갤럭시 S25 시리즈와 연동이 되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AI 기반의 시스템과 앱을 지원하는 노트북의 본격적인 그런 서막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일단 긱벤치 6로 갤럭시 북5 프로 360의 CPU와 GPU를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지능형 AI 시스템을 위한 인텔의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58V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이야기가 있겠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긱벤치를 돌려봤고요. CPU 테스트 결과는 싱글 코어 스레드 2730, 그 다음에 멀티코어 스레드는 10549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024년 사무용 및 노트북 테스트의 그 표준 결과보다 상회하는 그런 기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장 GPU는 오픈CL 스코어가 28876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동급의 이런 내장형 프로세서의 노트북들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 47TFps, 그러니까 약 47조의 조회가 가능하다는 NPU를 적용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와 그 다음에 이전 세대 대비 확실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인텔 아크 240V GPU의 만남은 꽤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워크스테이션급도 아니고 게이밍 노트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장형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노트북 성능과 비교해 본다면 꽤 괜찮은 성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배터리 부분인데요. 76.1W 아워의 그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측정한 그런 테스트에서는 25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테스트 기준은 일상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한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양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북 프로 360에는 탑재되어 있는 프로세서와 그 다음에 대용량 배터리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화형 음성 시스템인 AI 코파일럿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음성자를 통해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번 주말에 프로야구를 보러 가도 될까? 네, 날씨도 좋아서 프로야구 보러 가기 딱 좋은 주말이 될 것 같아요. 경기장에서 응원하면서 시원한 바람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전반기 프로야구 순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2025 KBO 리그 전반기 순위를 확인해 봤는데요. NC 다이노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네요. 야구 좋아하시나요? 이번 시즌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너는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아? 올해는 NC 다이노스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야구는 언제나 변수가 많아서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여러분은 어떤 팀을 응원하시나요? MS의 AI 시스템인 코파일럿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대화를 하면서 꽤 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처리 속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북5 프로 360에 설치되어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AI 셀렉트라는 그 AI 기반 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S펜이 있으니까 S펜으로 했는데요. 사진이나 아니면 웹페이지, 그러니까 노트북에 보여지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보여지고 있는 특정 부분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은 그 해당되는 부분의 아이템에 대한 혹은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줍니다. 텍스트는 복사를 해서 공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R코드 같은 경우 이렇게 원을 그리면 해당 링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AI 크리에이터 앱입니다. 이 앱은 텍스트로 상황이나 그 다음에 이미지 묘사를 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은
그림으로 그려주는 그런 AI 앱입니다. 이 역시 일반 노트북에선 제대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갤럭시북 5 프로 360이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을 사용해서 S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360도 회전하는 힌지를 사용해서 컨버터블 모드 이렇게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I와 갤럭시북의 만남은 확실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었습니다. 이 AI 셀렉트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인 AI 코파일럿을 학생들에게 한번 직접 사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의 학생이 직접 돌아가면서 자기가 레포트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혹은 뭐 쇼핑할 때 여행 정보라든 걸 실제로 검색을 해 봤는데요. 뭐 학생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에 노출할 수 없었지만 직접 사용해 본 학생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은 꽤나 유용하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은 대부분이 챗 GPT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챗 GPT에 아직 그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AI 코파일럿이 유용했던 부분은 일반 노트북이 아닌 터치 스크린이 적용된 갤럭시 북 5 프로 360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조작하듯이 큰 대화면, 16인치 대화면으로 이렇게 대화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용자 편의성은 굉장히 뛰어났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북 5 프로 360의 디스플레이는 약 16인치 사이즈입니다. 해상도는 약 3K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앞서 설명했듯이 터치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는 액정이고요. 2880에 1800 최대 활성 신호 모드는 120Hz고요. 일반적으로 데스크톱 모드에서는 60Hz에서 120Hz 사이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선명하면서요. HDR로 제작된 콘텐츠를 재생할 때는 정말 색감이 예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안티 리프렉티브 기능이 있어서 빛 반사에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낮에 혹은 역광의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카페라든가 혹은 강의실, 도서관에서 창가 옆에 앉았을 때도 어느 정도 텍스트와 그 다음에 이미지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빛 반사 방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K 해상도의 다양한 영상을 유튜브 및 로컬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4K로 제작된 영상을 플레이해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3K급 해상도지만 아몰레드 2 버전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색 표현력이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갤럭시북 5 프로 360을 노트북에서 컨버터블 모드를 사용해서 확실히 태블릿으로 변신시킨 다음에 그 사용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힌지 부분은 3mm 회전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태블릿 모드에서는 입력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상 키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펜을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태블릿 따로 노트북 따로 사용해야 했지만 MS의 메모 앱인 저널 앱 같은 경우 갤럭시북 5 프로 360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S펜을 사용을 해서 태블릿을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듀얼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갤럭시 5 프로 360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필기감, 이 입력 레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입력 감도가 좋기 때문에 마치 펜으로 종이 위에 글을 쓰는 듯한 그 사각사각거림의 그러한 느낌은 없지만 분명히 필기감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태블릿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전 시대 갤럭시북 시리즈에서 언급됐었던 타건감을 좀 알아봤습니다. 갤럭시북 5 시리즈에 와서는 확실히 키보드의 타건감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날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좀 가볍게 통통 튀는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문에서 그 다음에 장문의 문장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텍스트를 입력할 때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입력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건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꽤 재미있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북 시리즈 사용하시면서 키보드 타건감 때문에 좀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분들은 혹시 뭐 전시장이란가 삼성 디지털 프라자 같은 데 찾아가 보셔서 한번 타건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갤럭시 생태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버즈, 그 다음에 워치, 갤럭시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즈의 경우 케이스 뚜껑을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자동 페어링이 되죠. 굳이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서 무선 이어폰 페어링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리하죠. 그 다음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퀵 쉐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스마트폰의 동영상과 사진 혹은 다양한 데이터를 갤럭시북으로 무선으로 빠르게 보낼 수 있고 반대로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플의 아이폰과 맥북에서 사용하는 에어드랍과 같은 그러한 방식이죠. 실제로 굉장히 데이터가 빠르게 전송이 되고요. 상당히 편리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생태계의 매력을 한 번 더 느껴보신 분들은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북 노트북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탭까지 사용하고 계시다면 S7 이상 사용하시면 듀얼 스크린 모드로 해서 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상 캠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화상의 뭐 줌이라든가 이렇게 화상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카메라 공유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갤럭시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나 전면 카메라를 웹캠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공유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갤럭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라면은 갤럭시 북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모바일 사용 영역의 그 한계를 더 확장하는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삼성의 본격적인 AI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북5 프로 360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16인치 대화면에 그 다음에 컨버터블 모드라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 영역을 노트북에서 태블릿까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AI 기반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AI 웹과 AI 시스템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거는 굉장히 자료 검색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했죠. 그래서 대학생 노트북으로 추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노트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